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지적법 하면서 잠깐 소개했지만은 153페이지부터고요. 우선 155페이지 맨 아래에 등기제도의 개관 그래가지고 그죠? 등기의만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하고 바로 등기부로 갈 건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부동산에, 여기 이제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지적에서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했고, 등기는 토지 건물이 다 대상이 되는데, 그죠? 권리관계, 표시도 하지만 권리관계죠. 중요한 거는 이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적어서, 등기부죠. 등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공무원이, 등기관이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이제 등기부죠. 여기부터는 부동산 표시, 특히 권리관계를 등기해가지고 등록해서 공시 나타낸다. 그런 제도고, 중개 거래하실 때, 앞으로 중개나 거래하실 때 부동산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게 우리 첫 번째가 중개, 첫 번째가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 소유자와 소유권 외의 권리 이런 거를 분석하고 확인하고 또 중개하실 때는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등기제도는 시험과 실무에 가서도 이건 직접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기의만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앞전에 지적법에서 설명드린 등기부를 먼저 보는데, 앞에 내용은요 그대로 두시고, 여기도 뭐 늘 하는 안해야 등기 대상 종류, 등기 대상 쭉 총론에 그죠 나오지만은 나중에 요건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쭉 넘겨서 여러분 그 186페이지로 갑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전산 등기부에, 요거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지적법 할 때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그거 설명할 때고, 187페이지에 있는 아파트 등기부를 설명하고 그 안에 대지권 등기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갔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제 각종 등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선 전산화된 등기부인데, 토지든 건물이든 거기 토지 등기부 186페이지에 그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 그리고 바로 또 건물,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만 소개하고 있고, 건물 등기 기록에 가면 표제부 값고 얼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등기부는 일단 표제부가 있고, 요 표제부에는 토지 건물을 표시 다 그 적어졌죠. 표제부 우측에 토지 표시, 건물 표시, 그리고 이제 갑구 얼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을, 얼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요거 이제 등기하는 곳이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갑구에 오늘 그 여기 이제 등기부 소유권 이전, 그 갑구 보세요. 이전 등기되어 있는 거죠. 그 앞에 보존 등기는 생략됐고, 앞에 이전 등기 앞에 그죠? 근데 요 갑구에 소유권하고 소유자 등기되어 있고, 얼구에는 지금 저당, 건저당이죠. 여러분, 저당이 있고, 나중에 민법을 좀 배우고 오시고, 제가 항상 등기법 이거는 민법의 연장, 민법의 연장이라는 거는 민법, 물권법 이야기 이 시간에도 할 겁니다.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등기해야 되는지,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 민법, 물권법에 제일 중요한 물권법 첫 시간에 배우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요 이야기 먼저 하면서 각종 등기를 또 소개할 건데,
얼구에 그냥 저당이 있고 건저당이 있는데 민법이나 우리 등기법에서 저당과 건저당을 구분하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당 등기는 어떻게 하고 건저당 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이제 묻는 거고요. 대부분 요즘 저당도 묻지만 작년처럼 건저당 있죠, 이 책에. 건저당 이거를 잘 물으니까 그래서 건저당이 또 어떻게 등기되는지 이제 그건 나중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 그죠? 자, 등기부를 처음에 우리 1, 2월, 3, 4월 여기까지 5, 6월도 있지만 등기부 이 책에 있는 이건 따로 제가 뭐 아직은 복사 안 해드렸죠. 복사 그 수업 자료로 이 책에 있는 등기부를 보시는데 자 오늘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갑니다. 그 갑구에 소유자가 윤춘실 요렇게 돼 있고 그죠? 소유자가 갑구에 을구에 건저당의 그 권리자 및 맨 우측칸에 기타 사항란에 보면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적고 그죠? 채무자 신익히고 건저당 권자는 늘 건저당 권자가 채권자인데 우리 은행이 건저당 권자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등기부에. 근데 채무자 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 나중에 강론에 가서 설명드릴 거지만 미리 등기부 보면서 소유자는 윤춘실이라고 되어 있고 채무자는 신익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잠깐 하고 갑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죠. 근데 대부분 등기부에는 소유자 윤춘실이가 채무자 신익희가 아니고 여기도 윤춘실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다르죠. 그럼 이 말입니다. 아직 그림 안 그려도 여러분 돈은 신익희라는 이 사람이 우리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우리 은행 가서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돈을 빌리고 건저당을 이게 이제 설정했지만 건저당은 신익희가 설정한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윤춘실이 거죠. 소유자가. 그러면 신익희를 위해서 요 윤춘실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이 건물을 토지나 건물인데 건물을 저당을 잡아준 거니까 요 윤춘실이가 건저당은 건저당권이겠지만 그냥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윤춘실이고 돈 빌린 사람은 신익희고 채권자는 누굽니까? 우리은행 이 뜻이죠. 그리고 이건 민법이죠. 이제 민법에 윤춘실이가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이야기는 우리 등기법에도 나오지만 물상보증인이 뭡니까? 이런 거는 묻지도 않지만 시험에 다 알고 있죠. 윤춘실이가 신익희를 위해서 돈 빌린 채무자 신익희를 위해서 자기 물 위에 물상 건물이죠 이게 자기 건물에다가 저당을 설정해 주고 보증인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보증을 서준 건데 그냥 우리 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인보증이 사람 연대보증 여러분 누가 돈 빌리는데 여러분이 두 사람이 가서 연대보증 서준 거 있죠. 그건 인보증 사람이 보증을 서주는 이 제도는 은행에는 인보증을 이제 법적으로 없앴습니다. 없앴다는 거는 사람 돈 빌릴 때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와서 보증 서는 거 이건 일반 금융권 은행 같은 이 사채 말고요. 그 우리 사채 외에 일반 은행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이제 금지시켰고요. 물상 보증만 남았는데 자기
요 윤춘실이처럼 자기 건물에다가 요거 보증을 써준 겁니다. 이게 물상보증인이고, 자, 민법에 이거 설명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윤춘실이가 채무자고 저당 설정자면 채무자와 저당 설정자가 같고, 여기처럼 저당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죠. 이거 다를 수도 있다. 시험에 나온 게 이겁니다. 저당 설정자와 채무자가 여기처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르면 요 저당 설정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용어죠, 용어. 요런 용어부터 하나씩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아셔야 되고, 또 조금 공부하셔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나중에 제가 그림 그릴 때, 제가 저당 설명할 때, 채권자는 은행이고 채무자는 여기처럼 이제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내가 저당 설정하면 내가 저당 설정자이면서 채무자고, 또 돈은 내가 빌리고 물상보증이 나를 위해서, 여기처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저당 설정해주면 그거 저당 설정자와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다르죠. 그렇게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다릅니다. 이런 등기부를 실무에 가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요거 이제 등기부 보고 나서 제가 소유권 전체부터 먼저 할 겁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각종 얼구에 제한 물권, 지상권부터 이렇게 쭉 한번 소개할 겁니다. 이 시간에. 자, 187페이지에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라는 거는 늘 했고, 위에 거는 한동 건물 표제부고, 밑에 거, 그 아래 거는 전유 부분이지만 101동 안에 101호 표제부죠. 그리고 이제 갑구얼구는 생략됐고요. 여기는 표제부가 2개인데 그 전유 부분 표제부 거기에 이제 밑에 대지권 등기, 요거 대지권 표시 맨 밑에 이거 설명하러 왔다가 지난번에 지적법 할 때 왔다 갔죠. 대지권이 등기된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 아시고, 이제 여기 지금 앞에 이게 나머지 부분은 총론인데, 여러분 제가 등기법 총론, 강론 이렇게 이제 수업하면서 이야기할 건데, 총론은 이 앞에 등기의 각종 절차, 등기 어떻게 하는지 절차까지가 총론이고, 강론은 소유권부터 각종 등기하는 그 부분이 강론인데, 여러분 이해를 어디부터 공부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전체 설명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어디부터 공부해도 관계없습니다. 전체 다 설명드리면. 그러나 이해를 지적법에서 그렇게 해왔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론을 일단 뛰어넘고 강론 있죠. 259페이지 보십시오. 259페이지. 4장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방금 제가 부동산 권리관계 중에 갑구에 하는 소유권 등기 2가지 다시 넘깁니다. 260페이지에 소유권 등기 절차, 거기에 이제 2개가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있죠. 여러분 넘기시면 265페이지로 갑니다. 그 265페이지 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죠. 지금 이 시간에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기부 조금, 등기법 공부의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건 등기부를 많이 봐야 됩니다. 자꾸 등기법 어렵다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지만 오늘도 이 등기부 몇 가지 보면서 등기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보존 이전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지금 시작이. 자, 260페이지 이제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부 갑구의 등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처음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인데, 우선에 보존 등기 할 때는 토지는 또 우리 지적법에서 배운 등기 안 된 토지도 있지만 공유 수면, 우리 의회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요. 공유 수면 매립,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적법에서는 새로 조성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거를 여러분 신규 등록이라 그랬고, 그죠? 여기도 신규 등록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 먼저 하고 보존 등기 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순서들도 알습니다. 대장에, 여러분 갖고 있는 지적법에서 제가 드린 토지 대장에 신규 등록이 먼저입니까? 토지 건물을 다 물을 때 신규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까? 보존 등기를 먼저 합니까? 물으면 신규 등록이 먼저죠. 우리 이미 지적법에서 배웠잖아요. 뭐 지적법 안 가도 앞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신규 등록하고 보존 등기를 합니다. 순서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있죠. 지금은 등기부만, 책 내용은 아직 설명드릴 거니까 261페이지에 소유권, 그 등기부 보십시오. 이거는 소유권 보존, 나중에 이건 맨 끝에 설명할 겁니다. 제가 보존 등기 하면서. 거기 1번에 보존 등기라고 소유권 보존 써놓고 접수란에 거기 있죠. 접수란에 그 빈칸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거 쓰십시오. 등기관이 이거를 직권으로, 직권이죠. 직권. 등기관이 이제 직권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말하는 직권 보존 등기고, 그 우측에 등기 원인 안에는 다시 또 합니다. 등기 원인 거기는 없다. 항상 할 때마다 등기 원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여러분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없다 쓰시고 기록,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는, 계속 물었던 그 이야기 있죠.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문제 나올 때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록하지 않는다인데, 기록한다든가 원인이 있다든가 기록한다면 O다, X다, X. 그거고요. 소유 권리자가 지금 신현재인데,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신현재가 보존 등기한 게 아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는데, 거기 2번에 가처분, 2번에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가처분이 뭐냐? 가처분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누가 가처분을 걸었냐 하면 거기 2번 권리자란에 금지사항 써놓고 권리자가 신정화, 그 신정화가 있는데 이 신정화가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신정화라는 이 사람이 1번에 있는 신현재 부동산에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미등기, 나중에 제가 설명이, 이 신현재 이 부동산이 건물이면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미등기 건물에 가처분을 등기하기 전에 먼저 1번 보존 등기를 먼저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요 이야기,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또 보존 등기 물을 때 자주 나오니까 나중에 요 등기부 가지고 설명드리고요. 요거 우선 참고로 보시고 그렇게까지만 보시고 계십시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26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는 이제 등기부 보십시오. 맨 위에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고 거기도 2번에 소유권 이제 이전돼 갔죠. 소유권 이전은요, 여러분 밑에 이제 계약으로는 이전부터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보실 때 요거는 이제 이건 강영호가 1번 소유자 보세요. 강영호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겁니다. 자기 부동산에. 접수란에 2019년 5월 3일 날 제123호로 등기가 접수됐습니다. 그 말은 강영호입니까? 강영호가 2019년 5월 3일 날 자기 이 부동산에 건물 같으면 이 건물에 등기 신청해가지고 이건 직권으로 한 거 아니죠. 신청해서 강영호 이름으로 등기가 됐고요. 원인란에 또 이겁니다. 원인란에는 이렇게 볼 때마다 없다. 기록 X.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란에 이거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거기 보면 접수 날짜, 접수 번호 적고, 원인에 보면 매매인데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2020년 5월 6일 날 매매했고요. 매매한 날짜. 근데 이제 우리 민법적으로 말해도 5월 6일 날, 그죠? 여기 보세요. 5월 6일 날 매매했고, 바로 좌측에 접수란에는 2020년 5월 7일 날 25,762호로 이거 등기한 겁니다. 5월 7일 날.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아시죠? 5월 6일 날 매매하고 5월 7일 날 가서 등기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많지 않죠. 그 말입니다. 보통 그죠? 매매하고 부동산은 민법적으로 다 배우죠. 계약금 걸고, 그리고 계약금에 따른 우리 말하는 그죠? 중도금도 주는 수가 있죠. 그리고 잔금 치고 이제 등기해 가는데 그 터울이, 그 기간이 짧게는 뭐 며칠, 어떨 때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만은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죠? 여기는. 근데 5월 6일 날 매매하고 바로 5월 7일 날 등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좀 드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란에 적어진 건 매매한 날짜고 접수란에 적어진 건 등기한 날짜다. 그래놓고 이제 민법적으로 말하면 들어보세요. 매매한 날에 이 소유자 정부임이가 매매한 날짜에 소유권 취득합니까? 민법 186조 7조도 있지만 6조에 따르면 등기한 날에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까? 물권 변동이. 당연히 등기한 때죠. 요거 등기한 날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정부임이 뭐 우리 소유자 적을 때 간단하게 주민번호, 주소 적고, 여기부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래가액이 얼마 요렇게 이제 적어지죠. 근데 거래가액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중개사법 전체 우리 이제 처음 배우실 때는 매매죠 지금. 매매는 거래가액 신고, 중개사법에 따라 뭐 다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가액 신고하고 그 신고한 금액 요거를 등기할 때 우리 이제 등기 절차에 들어가면 그죠? 신고 필증, 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가액 신고하고 받은 신고 필증을 등기할 때 내고,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 거래가액 얼마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얼마라고 이거 등기할 때 적어내면 등기부에 이제 조금 오래됐죠, 여러분. 이거 2006년부터 거래가액이 이렇게 이제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물론 이 가액이 뭐 허위 신고가 하도 많아서 이미 실무적으로 다 들어보셨잖아요. 해보셨고 뭐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낮게 신고하는 사람, 또 업 계약서 써서 높게 신고하는 사람, 뭐 이런 허위 신고가 거래가액 허위 신고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어떻든 여기에 등기부에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된다는 거 아시고, 우리는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매매는 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가액 신고하고 요게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보존 등기가 되고 이전 등기로 넘어갑니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중에 전체적으로만 먼저 보는데, 계약 중에 그죠? 여기 우선 뭐 맨 앞에 매매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매매뿐만 아니고 이제 나오는 게 몇 가지 계약이 있죠. 여러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법처럼 갑에서 을로, 계속 우리도 이제 등기 시험에 갑을이거 뭐 자주 나오죠.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계약으로 민법 또 186조 거기는 법률행위, 자 민법 186조에 법률행위로 인한, 그게 이제 법률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물론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도 있지만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공부하실 때나 우리도 법률행위 이야기 나오지만 법률행위 나오면 여러분은 계약, 그 중에도 제일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앞에고 등기부에서 봤던 것좀 다 알죠? 매매. 그 다음에 정려. 자, 매매는 유상계약으로서 매매 대금을 주고 지급하고 우리 유상으로 하는 계약이고, 정려 요거는 무상 정려죠. 보통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부 남편이 부인에게 정려하고 소유권 넘겨주는 그런 경우지만, 시험에는 갑이 을한테 뭐 아버지 아들, 부가 자에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 갑이 을한테 정려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무상으로. 근데 교환도 있는데요, 여러분. 교환. 토지 건물을 교환하는 거. 요 교환은 우리 민법에는 교환 배우시죠. 저 매매 교환 임대차.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 교환은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만 알고만 계십시오. 토지 건물을 서로 교환해서 갑이 을한테 토지를 주고 을은 갑한테 건물을 주고, 그죠? 이렇게 교환하는 거, 이렇게 소유권이 서로 넘어가죠. 요런 게 대표적인 계약입니다. 요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는 매매 아니면 정려, 매매가 제일 많이 나오고 매매하고 소유권 넘어가는 거, 정려 요것도 나오죠. 그러면 아까 265페이지 거기 그죠? 등기부 보십시오. 맨 위에 그 원인란에 매매, 거기에 원인에 매매 써졌잖아요. 그죠? 그 매매 밑에 정려라고 써놓으시면 이게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려 써져 있으면 거기에 정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아직 내용은 그대로 두시고 쭉 넘겨가지고 여러분 268페이지까지 갑니다. 268페이지고 3번 가운데 이제 여기까지는 민법 186조의 이야기 있죠. 계약,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68페이지고 3번은 상속. 이제 여기부터는 민법 187조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민법 187조 적어놓지 않고 상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속, 공용징수가 뭐냐? 토지 수용.
그럼 토지 수용, 여기 나옵니다. 뒤에.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것도 공용징수라 그러죠. 그거를.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금 민법 187조 이야기예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요건 등기 없이도, 여러분 186조에 이거 아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고, 상속 여기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된다.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1차부터 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말하는 여기 배우게 되고, 뭐 이번에 1차 합격 작년에 그죠? 우리 31회 때 1차 합격하신 분들, 이제 2차만 보시는 분들, 올해 2차만 보시는 분은 민법 이제 안 하죠. 안 하지만 요 이야기만, 이 작년에 배우셨던 1차 공부하실 때 요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속이 시험에, 상속의 내용은 우리 등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요. 상속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피상속인, 갑이 피상속인, 을이 상속인. 여러분이 갑이면 돌아가셔야 되니까 늘 설명할 때는 아버지, 저쪽이 갑이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인이,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해 갈 때, 그게 이제 상속에 한 소유권 이전이고, 이건 피상속인 사망 시에 물권이 소유권 상속인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공용징수, 이거는 민법에는 우리는 이 말, 공용징수 이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토지 수용, 건물도 있지만 토지 수용. 그리고 판결 있죠, 여러분. 판결, 경매, 기타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뭐가 있는지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이건 등기 없이, 민법 시간에 묻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등기 관련 문제 중에, 민법 시험에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 물을 때 이 공용징수는 등기 없이 수용의 시기에 물권이 변동되고, 판결에는 자, 세 가지 판결이 있는데 설명만 들으시고 제가 다 나중에 이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료로, 수업 자료 이런 걸로, 그죠? 지금은 민법에서 배운 판결에는 세 가지 판결이 있다, 그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 등기하여야 판결 받아도 형성 판결이에요. 이게 여러분, 형성, 공유물, 여러분 공유물 분할 판결 말이죠. 대표적인 형성 판결 중에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형성 판결 아닙니까? 그 판결은 확정되면, 판결 받으면, 확정되면 등기 없이 187조에서 말하는 이 판결에는 형성 판결을 말하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 그리고 경매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경매는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어떤 부동산, 토지, 건물을 경매 받으면 경락대금, 내가 3억에 경매 받으면 3억의 경락대금을 다 내면, 그러면 이제 법원이 등기를 해주는데, 법원이 여러분 앞으로 등기해 주면 그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 없이 언제죠? 중개사법에 배우는 경락대금, 매수대금, 경매 받을 때 3억 경매 받으면 3억을 법원에 다 납부, 매수대금 다 지급하면 그때 소유권 취득을 하죠. 등기 없이. 기타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그거는 민법에서 배우는데, 제가
우리 여기 뒤에 나오는 기타에는 제가 다시고 몇 가지고 뒤에 요걸 보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 상속이 뭔지만 아시고 271페이지에 유증 보십시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그죠? 유언정여 여러분 유언정여인데 요 유언정여가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 유증에는 유증하는 사람 있죠. 유증자가 전 재산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유증해주는 포괄 유증이 있고 자기 특정 재산, 토지, 건물 중에 특정된 부동산을 유증을 해주는 특정 유증이 있다. 그죠? 무슨 여기 이거 용어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포괄 유증 받은 자는 이거 유증자의 사망 시에 등기 없이죠. 여기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런데 특정 유증받은 자는 특정 재산을 유증받은 자는 이건 유증자가 유언정리니까 사망하시고 요거 등기해와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이제 묻죠. 민법, 등기법, 계속 민법 이야기하는 거는 민법 시험에도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써주고 이거 묻는 거죠. 등기 없이 등기하여야 이거 언제 물권이 변동되는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하죠. 요거 이렇게 나누고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할 거니까 우선 유증이 뭐냐 유언정여고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언정여.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73페이지에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이 진정 명의회복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등기부에는 갑의 이름으로 갑의 명의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을이 그 등기에 가는데 진정 명의회복 이거 나오면 항상 말했죠. 진짜 소유자. 저 갑이 가짜. 저 갑이 가짜고 을이 진짜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진짜 소유자인 을이 가짜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이전받아가는 거예요. 늘 하던 것처럼 왜 을이 진짜고 갑이 가짜냐. 또 진짜 소유자와 가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여튼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등기해 간다. 그게 진정 명의회복. 요게 이제 자주는 아닌데 이 요즘 이제 그 종합 문제, 종합이라는 거는 이전 등기 전체 물을 때 진정 명의회복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지금 용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74페이지에 6번에 이제 수용. 그냥 수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해 가는 거. 물론 토지입니다. 건물도 있지만 주로 시험에 토지로 나오니까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은 수용의 시기에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하지만 수용자가 등기에 갈 때는 무슨 등기에 간다. 이전. 요 절차. 요것도 요즘 수용도 출제 빈도가 높죠. 그거 하고 277페이지에 공동 소유 있죠, 여러분. 공동 소유에는 이제 세 가지 거기 있습니다. 크게 보십시오. 민법에 공유 2번에 공유가 있고 3번에 넘겨보세요. 그 공유가 있고 4번이네요. 279페이지고 4번에 맨 밑에 합유. 네, 공유 지분 여러분 보세요. 공유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합유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되니까 공유 지분은 등기돼서 등기부에 등기가 넘어가지만 합유 지분 이거는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유 지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등기하느냐 요 절차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마찬가지 민법에 공동 소유 중에 물론 총유도 있습니다만은 총유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공유가 뭐고 합유가 뭐라는 거를 민법을 배우고 오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등기하는 절차를 설명드릴 겁니다. 281페이지 환매인데 환매도 민법입니다. 그 의에 그 끝에 민법 590조에 자 매매하고 갑이 을한테 매도인 갑이 매수인한테 팔았다. 매매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걸 도로 사가기로 매도인이 다시 환매라는 이 말이 팔았던 것을 도로 사가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없지만 잘 없지만 환매 등기 요거 어떻게 하는지 요걸 묻는 건데 우리 시험에 환매 등기가고 283페이지 등기부만 밑에 283페이지에 그 등기부만 가지고 설명드릴 거니까 환매 등기가 출제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절차는. 그러나 요건 우리 말하는 등기부만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탁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마지막에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284페이지 신탁. 자 여기 신탁이라는 이 말은 자 위탁자 여기가 신탁하는 사람이 위탁자 신탁을 받아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람이 수탁자인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왜 넘겨주느냐 신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토지 건물을 갖고 있으면 토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임대 관리 이걸 하는 걸 신탁이라 합니다. 그럼 이런 학원 건물, 이 빌딩, 이 큰 건물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거, 그거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전해주는 신탁, 요 등기를 설명.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 이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286페이지에 그 소유권 예외 등기 있죠. 자, 전체만 한번 보십시오. 지상권 또 넘겨보시면 289페이지에 지역권, 그리고 또 넘겨가면 292페이지에 전세권, 그리고 295페이지에 임차권, 그리고 쭉 가서 298페이지에 저당. 요게 또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용의권 저당까지 요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를 먼저 설명. 우리가 1월에 여러분 이제 전체 지적법 중심으로 했고, 마지막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지적법 마치고 이 시간에 등기 절차에 이제 일부 조금 들어와서 여기 각종 권리 등기가 뭔지 이렇게 소개했고, 또 등기가 뭔지를 소개만 드렸고, 이제 다음 주부터 거의 이제 1월이 끝나고 다음 이제 2월입니다. 1월에 이제 지적하고 2월에 등기하는데, 그죠? 이렇게 나눠서 한 달씩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259페이지 각종 권리 등기,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